환율 미쳤습니다. 1달러당 한화의 가치가 1439원입니다. 점점 더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바로 이렇게 무너졌죠. 포퓰리즘과 반미 그리고 독선적 리더십이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단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 경고장이 에펙을 통해서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요. 이재명이가 두근두근 할 겁니다. 자, 미국의 레짐 체인지의 경고장을 받은 또 다른 나라, 이 베네수엘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해보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뭐 폭발이라도 난다라고 하면 굉장한 혼란이고 굉장한 고통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이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그 고통의 수백 배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이 단도를 치기 좋은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베네수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 역사는요, 멀리 보면 반복되고요, 가까이서 보면 복제가 되죠. 세계의 흐름을 보면 참 묘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반복은 언제나 조금씩 더 교묘한 형태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남미 대륙의 북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4,000km 떨어져 있는 지금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사실 남미의 일이지만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이지 않을까.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산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보면요. 그지그지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 평등, 사회를 외치면서 이 국민들을 포퓰리즘으로 개돼지 생산했죠. 그 구호 뒤에는 사회주의적 통제와 반미 선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미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했죠. 2015년 이후로는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돈은 똥 닦는 휴지로 쓰인다라는 거죠.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요. 그 땅에 막대한 석유가 있음에도 전력은 끊겼고 식량 배급은 줄서기로 바뀌었습니다. 의료체계 당연히 붕괴하겠죠. 경제난과 치안 악화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장면이 지금 한국의 현실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입니다. 이재명의 정부가 시작된 지 150일이 되지 않았지만요,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포퓰리즘 정책, 반기업 정서, 그리고 친중 외교, 반미 선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마두로 정부의 행보와 거의 복사판처럼 겹쳐 있습니다. 양키 고음을 외치는 김민석이 행는 김민웅이가 베네수엘라식 대법원장을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출범했지만요. 그 결과는 뭐냐? 불공정과 불신 그리고 국제적 고립만 남아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70년 만에 최악의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문재인 때도 이러지 않았죠. 이재명은 더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외교는요, 한때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자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에서요, B-1 랜서 전략 폭격기 2대가 출격을 해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방면으로 비행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베네수엘라에 적용한 레짐 체인지의 군사 외교 전략이 왜 한국의 현실과 무섭게 닮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요, 전쟁보다 생계가 더 두렵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 경고가 이재명 정부에게 어떤 의미의 경종이 되는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에서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브 플랫폼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싸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싸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레짐 체인지 남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마약을 들여오는 자들은 죽일 것이다. 선전포고는 필요 없으며 곧 지상작전도 가능하다. 이 발언이 단순한 위협은 아니죠. 사실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한 국가를 향해 가지고 선전포고를 이렇게 던지고 그냥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B-1B 그리고 B-52 전략 폭격기, F-35B 전투기, 항공모함, 오스프리 헬기, 이지스 구축함까지 그리고 1만 명의 병력을 카리브해 일대로 배치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의회 승인 없이도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인 군사 타격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자, 공화당이요 지금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의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미국 정치권에서는요 마약 단속이라는 명분 뒤에 이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마두로 지난해 대선 3선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득표율 합계가 100%를 넘는다. 부정선거 정황이 뚜렷하다.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마두로와 측근들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중국산 마약, 중국산 부정선거를 악질적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된 국가를요 그냥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난 8월에요 마두로가 세계 최대 마약 밀매업자 중 하나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두로의 체포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약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억 가량을 걸었었는데요. 이거를 5천만 달러로 올려버렸습니다. 2배로 올렸다라는 거죠. 한 700억 정도 현상금 걸었습니다. 그리고요 15일입니다. 중앙정보국이죠. CIA에서 베네수엘라의 살상을 포함하는 비밀 공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라는 사실이 언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알려졌을까? 저는 흘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의 교체설에 대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실행하겠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겁니다. 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이 상황에서 이 마두로 같은 뭐 마약이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이 발을 들였다라고 하면 되게 겁나는 상황이죠. 이재명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후덜덜 할 겁니다. 자, 한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죠.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요 제외 투표율인데요. 자, 제외 투표율이 79.5%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제외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치였죠. 거기에서 이재명이가 몇 퍼센트 득표한 줄 아십니까? 66%로 당선됐습니다. 제외 선거인 수가 25만 8,254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20만 5,268명, 여기에 13만 5,477명이 이재명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믿을 놈 저쪽 인간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워싱턴에 이재명이 갔을 때 열렬한 환영식이 있었나? 제가 볼 때는 묵었던 호텔 앞에 이재명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가짜 대통령이다 라고 게릴라 시위가 이어졌었죠. 암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나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나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 현재 공격 상황을 보면요 일촉즉발이다라는 거죠. 현재 카리브해 일대는요 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긴장 상태입니다. 마두로는요 이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항전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지층을 응집시키고 있는 거죠. 지난 8월부터 미국 압박에 맞설 민병대 450만 명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450만 명 채우기 위해서 어린 친구들도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9월 22일에는요 TV 연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산 휴대 대공 미사일 이글라 5,000발을 전국 주요 방공 거점에 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산, 마지막 마을, 마지막 도시까지 미사일과 운용 인력을 배치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꼴값이죠. 마두로는요,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지고 지지층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지만 현지 국민들은 이 어떤 식으로 체감을 하냐, 전장의 공포가 아니라 일상의 붕괴에 대해서 죽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군사 행동보다 지금 당장 밥값이 더 문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마두로 이거 미국이 잡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잡아서 미국에 바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마두로는요, 이 공공서비스 신고용 앱을요, 정부 비판자 신고용으로 전환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반정부 성향 시민들의 체포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국민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24시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을 개발하라라고 군부에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식 통제 사회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는 거죠. 지죽기는 신라봅니다. 이재명이 하는 짓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해상에서 충돌 직전입니다. 자, 미 해군 구축함과 베네수엘라 해군 함정이 3해리 거리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양측이 레이더를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날에요. 미 해군은요,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된 선박 2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사망자는 47명이 발생했죠. 공중에서도 이 무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B-1B 폭격기 2대와 B-52 한 대가 텍사스 다이스 기지에서 출격해가지고요. 베네수엘라 상공 인근에서 모의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야, 쫄아라 이 말이죠.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푸틴을 불러가지고 스텔스기 2대를 띄운 트럼프 대통령 기억하시죠? 그때 푸틴은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을 툭툭툭 치면서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미 공군은요, 드론 전력과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통신망을 교란시키는 전자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이동과 CIA 비밀 공작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미 특수부대가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 집결했습니다. 마두로 목이 조금 걱정될 것 같은데요. CIA는 베네수엘라 내부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전향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요, 수도 카라카스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방어 체계에 돌입을 했습니다만 이 미국은 최첨단 무기로 공격을 하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러시아 무기를 딸딸딸 끌어와서 받아왔다라고 해도 방어 능력은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잽잽잽 날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전개 준비 현황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모 전단 2개가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제널드 알포드 항공모함 전단이요, 이미 카리브해에 도착해 있고 아이젠하워 전단이 합류 중입니다. 두 항모를 합치면요, 전투기 160대. 대단합니다. 병력 12,000명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밀 유도탄과 순항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 공군 특수부대가 자유의 작전을 코드네임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겁날 것 같은데요.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선 중심으로 72시간 내에 정권의 핵심 시설 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작전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미군은요, 실전을 경험해본 몇 안 되는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은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끝판대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코드네임까지 작전 계획까지 수립했고 시뮬레이션까지 완료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 72시간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72분이면 베네수엘라 정권 완벽히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이 작전 중에 이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 임시정부 수립까지도 미국의 전략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확보했냐? 트럼프는요, 마두로 정권은 마약 카르텔의 수괴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법이죠. 테러 조직 대응법을 근거로 군사 행동의 합법성을 확보했습니다. 미 의회는요, 이미 남미 공산 정권 척결은 자유세계 방어의 일환이다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약간 한국의 미래다 이런 느낌 보이시죠? 이 레짐 체인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저는 사실 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마두로 정권의 레짐 체인지, 이 장면을 한국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는요, 미국의 핵심 요구, 즉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관세 협상,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협의 등에 대해서 모두 회피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배경에는 중국 눈치 보기 있고 국내 반미 정치 세력이 결속해 있는 거죠. 이재명은요,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중국, 이재명이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그 지지층은 양키 고홈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는요, 이런 정권 신뢰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철학이 뭐냐? 동맹이 거짓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건 동맹이 아니다. No 하는 거죠. 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그랬듯 이재명은요, 미국의 경고를요, 내정 간섭이다라고 치부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그 결과는 고립과 경제 붕괴뿐이다라는 거죠. 미국 보수 진영은요, 이미 한국의 외교 상황을요, 베네수엘라 모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 결렬, 환율에 대한 불안, 외환 보유액 급감, 반기업 정책, 모두 징후가 경제 외교 레짐 체인지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베네수엘라의 붕괴는 경고, 한국의 경고장이 떨어진 겁니다. 경제 위기와 외교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신뢰를 잃었고요. 중국은 믿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워낙 가치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있죠. 환율 미쳤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현재 1달러당 한화의 가치가 1,439원입니다. 점점 더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바로 이렇게 무너졌죠. 포퓰리즘과 반미 그리고 독선적 리더십이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요, 끝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지금 한국의 지도부가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은요, 지금 마두로처럼 국민들 달래면서 시간을 끌고 좌파 언론들은요, 미국의 무리한 요구다, 미국의 압박이다, 자주국방, 국가 주권, 경제 회복 이런 것을 외치면서 거짓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냉정하죠. 한미 동맹의 균열은요, 결국은 한국 경제 붕괴로 직결될 겁니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죠. 거짓 정권을 용납할 것인가, 같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은요, 단순한 남미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세계가 거짓 권력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진실은 언제나 살아남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기를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세운 이재명의 정권 그리고 좌파 기득권 카르텔은요, 트럼프의 경고 앞에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145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은TV였습니다.